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애교 많은 귀여운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자 온갖 말로 시어머니를 부려먹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골칫덩이 며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그간 제게 여우짓을 한 것 같은데 그간은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예쁘게 보려고 해서인지 미처 다 알지 못했었네요. 저희 며느리는 체구도 작고 눈도 크고 동그랗고 첫눈에 봤을 때 천상 여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지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소개를 하였고 이후 서로 종종 만나기도 하며 지내었는데 며느리는 애교도 많고 귀여웠어요. 크게 흠도 없고 밝고 건강한 며느리를 반대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였고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더군요. 사돈댁은 아들의 신혼집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양가가 모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툴지는 몰라도 나름 야무지게 살림을 하였고 저희 아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 번씩 식사 초대를 하여 집에 가보면 집안 구석구석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한깔끔 하는 성격인데 며느리도 그렇더라고요. 음식 솜씨도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 시대엔 집안일을 남녀 구분 없이 하니 정확히 살림도 음식도 청소도 모두 반을 나누어 한다더군요. 마냥 애 같던 아들에게도 이런 솜씨가 있었다니 놀라우면서도 매번 갈 때마다 맛있게 먹고 온답니다. 저희는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건 없었어요. 그저 둘이 잘 살고 둘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요. 사실 그동안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한 번도 아이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닮은 아이가 곧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했어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옛날 사람인 우리들 기준에서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만 잘 키웠으면 싶었지만 그 부분은 가게 경제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커리어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부분이라 아들 부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중기가 되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일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길 원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임신한 채 출퇴근이 너무 힘든 데다 병원에서 조산기도 있다고 해 아무래도 더 이상의 회사 생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조산기가 있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최우선이니 무엇이 되었든 그 둘을 위한 결정이면 무엇이든 잘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제게 전화를 해 제잘제잘 수다를 떱니다. 딸이 없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하루는 통화 중에 슬슬 아기 용품을 장만해야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먼저 출산한 친구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알려주기는 했는데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을 때 한번 아기용품 사러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통화하던 그날 바로 시간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통화를 마치고 간단히 채비를 해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곤 며느리를 태우고 백화점으로 갔지요. 저희 며느리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운전이 무서워 면허도 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백화점으로 가 옛 기억을 더듬어 매장 직원이 알려주는 용품들을 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배부른 며느리와 손에 들려져 있는 아기 용품을 보고 있자니 이제 내가 정말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은 현실감이 다가오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며느리는 통화 중에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였고 그럴 때면 저는 무료한 낮에 그냥 집에 있느니 혼자 뱃속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을 며느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아기 용품들을 사러 가곤 했습니다. 어느덧 며느리가 만삭이 되었고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온 가족의 신경이 곤두선 채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이틀이 지난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받기 전부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왠지 진통이 온다는 전화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선은 패드를 하고 제게 전화부터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지금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신없이 입고 있던 차림에 찾기만 챙겨 나가다가 혹시 모르니 119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빠르게 간다고 갔는데 119가 벌써 와 있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119 대원들에게 앰뷸런스는 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저를 보고는 울상이 되어서는 제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 119를 불렀다고. 양수가 터졌으니 감염 위험도 있고 갑자기 진통 강도가 세질 수도 있으니 그래도 전문 119 대원들과 병원까지만 이동하라고 저는 차를 끌고 뒤따라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싫다고 고집을 부리고 울기까지 하네요.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가 같이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싫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는 수 없이 119 대원님들께 가시라고 했고 며느리를 태워 병원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를 분만실로 들여보내고 나니 이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안도가 되며 정신이 좀 들더군요. 제 인생에서도 자식의 출산을 경험하는 게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거든요. 사돈들도 소식을 듣고 오셨고 저도 출산을 해보았지만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희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12시간을 꼬박 진통을 했고 예쁜 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도 퉁퉁 붓고 보고 있자니 안쓰럽더군요. 그래도 건강히 출산하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조리원에 갔다가 제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 몸이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 보는 것도 서툴 것 같아 산후도우미를 한 달 보내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주어도 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집에 드나들면 불편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랑 애초에 접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매일같이 집에 와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산후도우미 분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잘해주시기는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것만으로도 다 믿을 순 없는 거 아니냐고. 자신이 낮잠이라도 잘 때 아이에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면서 제게 와서 감시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감시하듯 거실에서 종일 산후도우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면 그냥 그분 그만 오시라고 하고 자신이 혼자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보니 생기는 걱정인 거 압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그날의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들 집으로 갔어요. 제가 집으로 가자 절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는 이내 너무 졸려서 한잠 자야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와 계신 산후도우미에게는 그냥 아이가 보고 싶어 겸사겸사 온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셨고 베테랑인 분을 모셔서 그런지 제가 있어도 없는데 신경 안 쓰시며 아이를 돌보고 며느리의 식사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산후도우미는 시간이 되어 돌아가셨고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아이를 잘 돌보는 분이신 것 같다고 하니 자신이 느끼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 믿을 수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절 불렀다고 하네요. 제 자식 남의 손에 맡기기가 쉽나요? 그 마음 이해가 되어 며느리를 기억해 봤습니다. 이내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고 며느리는 가는 저에게 내일도 올 거냐고 묻습니다. 제 보기엔 제가 매일 오면 도우미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며칠에 한 번씩이면 모를까 매일은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꼬리를 있는 대로 내리고는 어떻게 가족이 아닌 사람을 믿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편하거나 못 믿어오면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할까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러면 제가 와서 아이를 봐주겠냐고 하더군요. 참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손목이 약하고 허리도 좀 안 좋은 편이라 한 달 동안 손녀를 돌봤다간 몸이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싫다고 하면 며느리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며느리의 마음이 정 불편하면 제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산후도우미처럼 저녁 6시 땡 하면 집에 갈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너무 감사하다며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아들네로 갔고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아유, 어디서 요 예쁜 것이 태어났는지 종일 자는 아이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졌습니다. 아들 집에는 하루 종일 할 일들 천지였습니다. 새벽 내내 나온 손녀의 빨래거리들, 기본적인 청소, 젖병 세척, 며느리 삼시세끼 등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오면 아들이 한번 싹 치우고 얼음 빨래는 한다지만 낮에 해야 할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와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 좋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낮잠을 자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저와 수다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며느리 몸조리 겸 손녀를 돌봐 주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보던 손녀를 안 보니 보고 싶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손목도 허리도 악화되어 눈으로 볼 자신은 있어도 당장에 다시 안아주거나 돌볼 자신은 없었습니다. 손녀를 보면서도 아팠지만 한 달을 봐주기로 했기에 손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를 하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봐주었습니다. 이후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느라 애를 좀 먹었지요. 며느리는 제게 아이를 다시 봐달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종종 아이의 예방접종을 가야 할 때면 제게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손녀의 병원 나들이는 함께 가곤 했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가기도 그럴 테고 평일이니 때마다 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가까이 사는 제가 같이 가주었던 거죠. 어김없이 아들 집으로 가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기저귀 가방을 들고 아이를 아기띠 안고 내려옵니다. 얼른 내려 며느리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이를 데리고 잠깐의 외출에도 무엇이 필요할지 몰라 아기 짐을 바리바리 싸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면 집으로 올라와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애는 울지 짐은 다 못 챙겼지. 우느는 달래서 옷 입혀서 아기띠 안고 짐을 마저 챙기고 하느라 병원 가기도 전에 정신이 쏙 빠졌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부터는 도착하시면 집으로 올라와 주세요. 제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이 쏟아질 듯한 표정으로 부탁하던 말을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싫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전쟁 같은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갔고 전 기저귀 가방을 들고 며느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주사를 맞으니 손녀는 당연히 세상 떠나가라 울었고 많이 성질이 났는지 고래고래 울다 제 성질 못 이기고 씩씩대며 잠들었더군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아이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분명 접종할 때 의사가 접종열이 날 수 있다고 아가들도 먹을 수 있는 해열제 준비하라고 해서 아까 사지 않았냐고 하니 차마 아이에게 해열제를 못 먹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와서 애를 좀 봐달라네요. 접종열이라 물수건으로 해서 좀 닦이고 시원하게 해주면 내일 아침이면 내릴 텐데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라 저리 전전긍긍하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더니 애는 열이 올라 그런지 상기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울거나 보채지는 않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안해 보입니다. 아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물수건 해줘보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며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안도가 되어서인지 그 피곤이 밀려오는 듯 했고 잠시만 쉬겠다며 침실로 가더니 그대로 아침까지 자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땐 이마저도 며느리가 초보 엄마라 모든 게 서툴러 그렇다고 이해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와 대화를 하다가 운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운전하는 게 그렇게 무섭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운전은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한다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살짝 당황하더니 그렇기는 하지만 직접 운전을 하면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자신은 면허를 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병원 갈 일도 종종 생길 거고 그 외에도 이동할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대중교통은 멀미 난다고 안 타고 이도저도 방법이 없을 땐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매번 택시 타는 그 비용도 만만찮잖아요. 그러자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니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라고 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전 그 말이 뼈 있는 말처럼 들려서 웃음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내가 왜? 어머님이 손녀 일이라면 한 달이면 달려와 주시는데 제가 면허 딸 일도 택시를 타야 할 일도 없죠. 아예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제가 굳이 어디 나갈 일도 없으니까요.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간은 네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서툴고 혼자 종종대는 게 안타까워서 왔다 갔다 하며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내 손녀 보고 내 아들 봐서 내 며느리 도와주었는데 가만 보니 넌 그간 나를 이용만 한 것 같아. 물론 시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너는 날 하녀 부리듯 부리더구나. 엄마가 처음이라 모르고 애가 어려 경황이 없어 그렇다고 이해하고 또 이해했는데 오늘 네가 말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어차피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고 아이를 키우며 너도 엄마가 되어가는 건데 내 손녀를 사랑하고 내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다 해주기만 했나 봐. 솔직히 네 말을 듣고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손녀 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는 거야. 앞으로 이유 없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굳이 오지도 마라. 손녀를 직접 못 봐 서운할 것 같다만 손녀도 결국 한 달 건너인데 어쩌겠니. 우리 아들 통해 사진으로라도 만나면 돼. 명절이나 보던지 하고 그마저도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라고 하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나가는 절 붙잡으며 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면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때까지 아무 연락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겐 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들었는지 제게 전화가 와서는 그간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제게 의지를 했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니 그만 의지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부를 그리 만든 데에는 내 탓도 있을 것 같아 저 스스로도 반성 중이라고. 앞으로 철저히 해줘도 되는 일, 해주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했고 제 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안사돈도 운전을 못해 늘 바깥사돈이 함께 다니고 며느리의 올케가 운전을 해 모시고 다니고 해 자신도 운전을 못하니 운전할 수 있는 제가 자신을 태워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태우고 다니는 것 같다면 같겠지만 대놓고 절 기사 부리듯 하려 했던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사과를 하니 받아는 주겠지만 앞으로 아무것도 일체제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명절에 저희 집에 온 며느리와 오랜만에 만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맥주 한 잔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서운했었다며 엉엉 우네요. 그 모습에 제가 또 너무했나 하고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아빠가 여자는 운전 배우지 말라고 해서 안 배운 건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바깥사돈이? 아니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운전 배우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바깥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자가 운전 배우면 남편 기사, 자식 기사, 여기저기 기사 노릇밖에 안 한다고 엄마와 저는 운전 배우지 말고 남들이 태워주는 차에 곱게 타고 다니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운전 안 해서 이렇게 좋은데 어머님은 맨날 왜 운전 안 배우냐고 묻고 며느리랑 손녀 태우고 좀 다녔다고 생색내면서 다시는 안 태워준다 그러고 진짜 서운했어요. 우리 오늘로 화해해요 어머님. 이제 다시 저희 태워주실 거죠? 라고 하는데 얘가 술이 들어가는 취정 진담이 술술 나오는구나 싶어서 열이 뻗쳤습니다. 술 취한 애 데리고 더 말해봐야 뭘 할까요? 그냥 들어가 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에 당황한 아들이 수습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저희 남편까지 모두 들은 마당에 수습이 될 일 만무했습니다. 술에 약한 며느리가 간만에 마신 술에 그만 이성을 놓아버린 거죠. 아무튼 명절 당일 아침 며느리는 전날의 기억이 났는지 어색하게 행동을 했고 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얼른 가라고 했어요. 그날따라 친정에 안 가고 꿈을 대길래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 쉬겠다고 하며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 일이 벌써 2년 전이네요. 이후 며느리와는 명절과 집안 행사 때만 보고 있습니다. 딱히 말을 안 한다거나 제게 못되게 굴지는 않지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며느리도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그런 저를 그리 이용만 해 먹으니 더는 잘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제가 속이 좁은 건진 모르겠지만 도와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절 찾는 며느리의 전화가 오지 않는 지금이 전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